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비닐 장갑은 왜 가지고 다니세요? 안녕하세요. 일자리 캐스터 윤영란입니다. 초고령 사회가 임박해지는 요즘 돌봄이 아주 중요해졌죠. 그래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생활지원사로 4년 차 근무하고 있는 탁위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 생활지원사 그러면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생활지원사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생활지원사는 말 그대로 생활 전반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는 사람이고요. 예.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취약계층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인 안전 안보 확인, 그다음에 사회 참여 활동 연계하고 지원하고 생활교육,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주거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 주택 임대 연계 서비스, 예, 병원 건강 또 연계 서비스도 저희들이 기관들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여러 가지 일을 하시네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 좀 달라진 업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께서 어르신들을 방문할 때 꼭 가지고 다녀야 할 준비물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코로나 이전과 이후 처음에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예, 그렇죠. 너무 두려웠잖아요. 예. 근데 3개월은 저희도 겁이 나서 네. 대면 근무는 못하고 매일 전화 안전 확인만 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출입을 못하고 너무 두렵고 이러니까 고독하고 외롭다는 호소가 많았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대면으로 바뀌면서 가능한 짧게 그리고 또 방문 거부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가능한 밖에서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오히려 더 돌봄이 강화됐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되고 꼭 가지고 다녀야 되는 물건은 아무래도 이제 말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물과 저희들이 메모장은 기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기본 정보와 마스크, 그다음에 비닐 장갑이 필수품이 되었어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비닐 장갑은 왜 가지고 다니세요? 네. 비닐 장갑을 제가 왜 가지고 다니게 되었냐 하면은 어르신 중에 한 분이 화장실 가시는 중에 이게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그 벽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 뛰어갔어요. 뛰어갔는데 급한 마음에 제가 그냥 맨손으로 타월을 가지고 지혈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게 굉장한 위험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 제 손에 상처가 있었으면 이게 교차 감염될 확률이 많대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항상 비닐 장갑을 가지고 다닙니다. 예, 중요한 그것도 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4년 차이신데 그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분, 보람을 많이 느꼈던 그런 대상자가 있었을까요? 네, 있죠. 몇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 제가 20년 5월에 만난 분인데요. 이분은 당시에 86세였고, 호주에 두 딸과 살고 계셨는데, 19년 말에 여기 친구와 친지분들과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그러다 바로 20년 코로나 상황이 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이 묶인 거예요. 오. 출국을 못 하셔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 상황에 큰 그 여행 가방을 가지고 매일 지하철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다치셨어요. 넘어져서 이 고관절이 골절된 상태였고 예. 거처할 방이 없어서 오래 비어둔 그 지하방에 임시 거처로 이제 정한 상태였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이분이 앉아서 엉덩이로 밀고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진통제를 드시고 기본적인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요. 아무 가재 도구가 없다 보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동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고 의료보험이 좀 되게끔 그 복지 담당 공무원과 의논을 하고 예, 제가 또 지인들과 친구들에게 가재도구 또 가전제품 안 쓰는 거 좀 가져와라 해서 한 달은 제가 실어다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살고 싶다나 호주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LH 전세 임대주택을 연계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정말 친구들과 왕래하면서 잘 예, 되게 오시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셨어요. 예. 처음에 너무 막막하고 두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한강에를 2번이나 가셨대요. 어머나,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 웃으시면서 하시긴 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예. 그럼요. 네네. 그분한테 생활지원사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는 정말 대단한 힘이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죠. 네네. 예, 이렇게 선생님처럼 생활지원사가 되시고 싶은 분들은 채용 공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각 구에 보통 예. 어르신 복지관, 어르신 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공고는 수시로 결혼이 생길 때마다 나기도 하지만 예. 12월 계약 만료되는 초에 예. 공식적으로 공고가 납니다. 그렇군요. 네. 생활지원사에 관심 있는 분들 이 시기와 채용 공고가 나오는 것 아셨죠? 예, 그러면 이러한 생활지원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격증이나 아니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든지 이런 꿀팁 좀 알려주세요. 네. 꼭 필요한 자격증이라기보다 하나를 꼽으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좀 유리할 것 같고요. 네, 지금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보면 뭐 사회복지사 자격증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시겠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서류 지원을 할 때 어떻게 쓰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뭐 요즘 선생님들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직무에 맞는 자격이나 경험들을 자기 소개서나 이력서에 좀 잘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내가 좀 더 사회성이나 이 친화력이 좋다는 것도 쓰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까잖아요. 선생님 혹시 면접 때 기억나는 질문 있으면 살짝 알려주세요. 예. 저는 지원 동기는 누구에게나 물어봤던 것 같고요. 미술 활동을 했는데 우리 복지관에서도 여러 어르신들한테 해줄 수 있냐 물었고 가사 지원을 해야 될 경우 할 수 있겠느냐 물었고요. 또 옆에 분에게는 당시에 61세 정도 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느냐고 직접 지원서를 이게 입력 다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선생님 지금 주신 꿀팁들 아마 지원하시려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 생활지원사에 대한 모든 것 잘 들으셨죠? 특히 꿀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선생님, 시니어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저는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활력. 무기력에서 벗어나고 사회적 관계이고 존재감이고 보람이잖아요. 꼭 경제적인 보상이 없어도 할 일이 있다는 건 가치와 보람이 있기에 삶의 활력이 되고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시니어에게 일이란 활력이다. 멋진 말 아닌가요? 오늘은 생활지원사이신 탁위향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정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일자리 캐스터 윤영란입니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